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세정학원에서 단대부고 통합사회 담당하고 있는 강사 강형종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머니들께 설명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일단 오늘 되게 날씨도 추운데 귀한 걸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료도 좀 보기 편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통합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시험 출제 경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에 맞는 학습 전략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제 간단한 목차고요. 일단 양력사항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대치세정학원에서 통합사회 과목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문화 생활관리 통합사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강의가 나온 이래로 그 이전부터 사회문화 생활관리라는 과목을 담당하면서 수능 심화 과목인 우리 지금 고3 기준으로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과목까지 담당하고 있는 강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저를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온라인 메가스터디 MBS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단 우리 작년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작년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학교에서는 모두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단순히 단대부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도 왜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요 학군지 그리고 또 특목고 자사고 외고 막 이런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요. 국제고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재원생 절반 이상이 이렇게 등급이 나왔고 1, 2등급이 그리고 1등급은 3명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을 왜 이렇게 적었냐면 단순히 중간고사 때 1등급 이게 아니라 총괄해서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이 또 비교적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어차피 1등급 학생은 10명 내외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제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1학기 기말 때 제 수업을 들으러 넘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1학기 기말 때 성적이 오르고 계속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까지 다 해서 1등급을 종합적으로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만족도 자체도 좀 높고 그리고 성적 상승률이 80이라고 얘기했던 건 제가 이걸 추산할 때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기존에 듣고 있던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냐 보다는 그 이전에 제 수업을 듣지 않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후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이 정도의 상승률을 갖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통합사의 중요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우리가 이번에 통합사회가 바뀌게 되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볼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단위수 자체가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사탐의 초석이라고 했는데 수능 필수 과목의 하나로 되었고 그렇다면 중요도도 단위수도 높고 중요도도 높아졌어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걸 변별해야 되겠죠. 그럼 변별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고단위도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수시 과정을 예를 들고 싶은데 일단 어머니들께서 지금 당장에는 수능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잘 마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현역 대상으로는 수시로 거의 대학을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8단이에요. 중요한 건 사회도 8단이죠. 우리 국어, 영어,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그럼 당연히 상위권 친구겠죠. 112를 받았어요. 근데 사회에서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전체 평균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국영수 1등급인데 어떻게 사회가 2, 3등급으로 내려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머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약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사회에서 1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2등급 내지 3등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지 높은 우리가 점수로 수시를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현행 뭐 고3 학생들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고르게 되는 일반사회, 지리, 윤리, 그다음 역사 여기 9가지 과목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만든 과목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각각의 분야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약간 팀 수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사회 담당하시는 분, 지리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3명 정도 들어오셔서 각각의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무엇이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수능에서 나오는 수능 심화적인 내용과 연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이 사실 단대국어 같은 경우가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좀 경향성이 달라졌거든요. 재작년은 교과서에서 지역적으로만 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심화적인 내용들을 계속 추가했어요. 학교에서 경제에서도 추가해보고 윤리에서도 추가해보고 약간 이런 식의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통합사회가 1과 2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머니 여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일단은 통합사회 1이 왼쪽이고 통합사회 2가 오른쪽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기가 심화된 내용이고 1, 2등급을 가르는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이 여기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은 되게 쉬워요. 뭐 인간사회 환경 여기는 되게 쉬운데 여기 밑에 보시면 동서양의 윤리 그 밑에도 쾌펜의 기후 구분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해주셔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단대부고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대부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원별이 아니라 영역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냥 단원 딱 잘라서 1, 2, 3, 4 이렇게 나갔다면 요즘 계속 약간 7단원에 어디, 8단원에 어디 약간 이런 식으로 영역을 통합해서 출제하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경향성은 아마도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능 우리 통합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합형 문제를 자주 출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통합형 출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학습자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수업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 교재예요. 왜냐하면 올해 교재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면서 확인했는데 이제 나왔어요. 오늘 아침 10시 넘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전에는 천재 교과서를 썼는데 이 천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교과서 안에 있는 세부 자료가 좀 많아요. 근데 세부 자료가 어떤 자료가 많냐면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자료들로 선별되어 있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자체가. 그래서 이 천재 교육 교과서를 이전에 사용해서인지 올해는 미래행 교과서를 선정했습니다. 이 미래행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도 온라인 저는 사회탐구 지금 통합사회 강의를 깔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통합사회 교과서를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아마 올해 가장 많이 쓰는 교재가 미래행 교과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미래행 교과서가 이 세부 자료도 많은데 이 세부 자료가 수능과 연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객관식 이습문항, 서답형 열문항 내외로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근데 여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 저희 학교도 어렵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특목고라든지 약간 이런 학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등급은 무조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서답형에서도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우리 간략하게 선생님 시험 한 줄평 여기 적은 게 교과서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다중 객관형 유형 풀이 그리고 지엽적인 개념에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실게요 한번. 일단은 앞서 교과서 내용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 추가 자료. 학교 우리 추가 자료는 단대부고는 아예 책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마도 작년과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좀 수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학습 자료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우리 이제 유형. 단대부고 같은 이 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문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보시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따라서 뭐 몇 칸을 가고 몇 개 맞았고 틀렸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를 몇 장 뽑았을 때 얘가 이겼는지 졌는지 그래서 사실은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오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결과를 보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싸운다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이거 문제 잘못됐어 라고 해가지고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재시험을 봐요. 한 문제씩. 그래서 약간 이런 문항을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문항을 출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특히나 수능 기조가 킬러 주제 약간 어려운 우리 교과서 내용에 없는 내용 우리가 출제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문제를 꼬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런 문항을 단대부가 막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요. 수능에서 약간 다뤘던 이런 문항들을 약간 짜집기 해서 만들다 보니까 실수가 벌어지는데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건 유형 자체를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유형, 그리고 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유형들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지엽적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서답형 같은 경우 특히나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교과서 자체에서 키워드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출제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책에는 이 밑에 자료라고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를 잘 안 읽어요, 사실. 근데 이 자료 안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 여기 기역, 니은 이렇게 비워져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쓰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철저하게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제가 앞서 올해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했던 우리 심화적인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약간 부교재인데요. 이 부교재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약간 수능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그냥 가져오지 않아요. 단대부분 약간 좀 약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필기적인 내용들 다 확인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심화적인 자료까지 병행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수업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겠느냐. 일단 수업 특징을 간략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커리큘럼 자체는요. 비대면 클래스, 올인원 개념 정리, 뭐 문제풀이, 라이브 줌 클리닉, 그 다음에 파이널, 직보, 대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시면 이게 수업이 어떻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수업 자체를 저는 비대면 클래스로 운영합니다. 비대면 클래스? 이게 뭐지? 저는 제 수업 자체가 지금 특이하다기보단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 이 비대면 클래스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냐면 우리 학부모 혹은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통합사회가 중요한데 왜 학부모님께서 왜 학생들은 공부를 덜 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을 선택하다 보면 시간표가 중복되거나 겹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비대면 클래스라고 해서 인강의 형태로 제가 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인강 들으면 되지 왜 내가 이 비대면 클래스를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현행 우리 인강 자체는요. 그냥 통합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학교별로 세세하게 다루는 인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강으로 대체하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단대부고 자료를 기반해서 만들고요. 단대부고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자료 보셨겠지만 옆에 필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 취합해서 그 주에 수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대부고만을 위한 비대면 클래스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더니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학부모님께서 아니 우리 아이는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앉혀놓고 집중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님들께서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약간 현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와서요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앉혀놓고 시험 봐서 통과했으니까 가. 이게 집중 케어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집중 케어는 뭐냐면 요거예요. 양방향 수업이라고 해서 쌍방향. 학생들이랑 주차별로 계속 얘기하고 너 이거 봤니? 학교에서 오늘 공부 뭐 했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저를 잊혀질 때마다 저를 떠올리게끔 하면서 학생들이 통합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거 체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착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또 뭐 경제적인 부담 약간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인강의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금액도 굉장히 낮췄습니다. 되게 효율적인 강의로 운영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그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은요 주차별로 이렇게 교환을 받게 됩니다. 아까 우리 클래스인이라는 제가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플랫폼에서 다운을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등원해가지고 내원하셔가지고 자료를 유인물을 받아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재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개념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 개념에 나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사진이나 자료 있잖아요.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는 자료만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칸은요, 이 학습 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 옆에 있는 칸은 제가 뭘 구성했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수능 연계 교재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심화적인 내용, 부교재에 대한 내용을 옆에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교환 속에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왜냐면 학생들이 필기한다고 해서 그거 다시 안 보잖아요. 최대한 이 교환에 다 담아서 필기하고 여기서 그리고 체크할 수 있도록 교환을 구성했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학생들은 주차별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를 풀고 관련한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 답안 과정에서 저한테 당연히 학습 결과가 피드백이 오게 되겠죠. 이걸 분석해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는 우리 단순히 맞았나 틀렸나 보다는 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에 관련해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각 선지가 왜 틀렸는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전에 사회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가장 잘못하는 게 그냥, 왜냐면 통합사회 같은 사회 같은 경우는 틀리면 어려워서 틀렸다기보다는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틀린 문제 이거 너 왜 골랐어? 이 선지에 왜 헷갈렸어? 다 적어서 오답해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라이브 줌 클리닉이라고 얘기해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줌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서 줌 클리닉을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우리가 강의를 듣고 문제 풀고 이게 아니라 주차별로 들어와서 교과서 내용, 오늘 이번 주에 배운 게 뭐고,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학습 주차별 과제와 관련해서 틀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 제가 선별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와서요, 심화적인 문제도 풀어봐요. 왜냐면 이 플랫폼이 좋은 점이 뭐냐면 들어와가지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결과가 저한테 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사회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숨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애들이 많이 틀렸구나, 너 이런 부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차별로 저를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면서 클리닉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조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여기 보시면 수업 주차별로 빈칸 테스트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이 빈칸 테스트 관련해서는 우리 단대부고 친구들이 사실 공부를 좀 꼼꼼하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체크를 하면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는 빌드업 교재 안에서의 문제인데 주차별로 다른 교재에서도 우리가 문풀 교재가 아닌 실전 개념 교재에서도 문풀이 들어가 있고 OX라든지 아니면 다지선다, 뭐 오지, 육지 이런 선지별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결과를 체크하면 저한테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는데 이 알림을 어머님들께서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주차별로 야 너 이런 부분 틀렸네, 너 이런 부분을 못하네, 이런 부분 준비하자, 제가 따로 자료를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 관련해서 개별적인 피드백과 관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직보. 여기서 이제 직보 과정에서는 우리 대면 클래스로 운영이 되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는 학생들이 시간이 없었다면 시험 전날은 당연히 통합사회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겠죠. 바로 전날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기 보시면 단대부고 기출분석서라고 해서 관련 문항을 풀게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그럼 기출 푸는 거야? 그게 아니라 교재 안에 기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기출분석서라는 건 뭐냐면 단대부고에서 나왔던 문항들과 유사한 다른 학교 기출 문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풀어보게 됩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직보는 꼭 와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는 문제가 다른 우리 아까 얘기했던 특목고라든지 뭐 국제고 외고 이런 학교들에서 나왔던 출제 경향성이 굉장히 비슷한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관련해서 풀어보면서 오히려 더 고난도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주변 학군지 기출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 여기 아까 우리 학교 교과서 안에 있는 키워드 중심별로 서사평 나올 수 있는 거 따로 정리해서 주고, 그 다음에 기출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엔제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보 때 단순히 문제 풀고 가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 정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학생들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주차별로 자료를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종합해서 제가 중요한 것들 따로 선별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실시간 토통에서 우리 카카오톡 채널을 따로 둬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인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학생들이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조교 쓰지 않습니다. 지금 세정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직접 답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게 결과인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대충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다 오답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른 학생들이고요. 작년 수업에서만 제가 자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 선지별로 제가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왜 틀렸는지 다 적죠. 이래야지만 학생들이 성적이 꼼꼼하게 체크가 되고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학생들의 이 평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는 진짜 수업 안 들었으면 시간 관리 실패해서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영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대다수기 때문에 사회를 등한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주차별로 이렇게 해야 돼, 확인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잘 받았어요. 이것도 어머님들 제 이전 뭐 설명회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수업에서만 가져왔습니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어머님들 좀 보기 편하게 여러 뭐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가져왔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1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들의 평인데 약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이어서 반신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좋았고 1등급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이번에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지금 설명의 내용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자료가 최고예요. 제 것만 들으면 1등은 맞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통합사회 교과서가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료도 바꿀 거고 내용도 바꿀 거고 문항도 달라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이번 싸움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우리가 그 전에 준비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자료 취합하고 오늘 뭐 배웠는지 내용 취합해서 관련 내용 구성하고 문항 구성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이 병행돼야지만 이걸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제 자료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제가 그거에 맞게 선별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어머님들께서 뭐 믿고 맡겨주신다면 학생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끝없이 성실하게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그러면 저희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